요즘 그나마 부동산 얘기가 좀 뜨겁잖아요. 2월 달에 바뀌는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뭐 제도가 바뀐다기보다는 거래를 압박하는 수단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동산 거래 하지 좀 마세요 라는 메시지가 강력하게 담긴 내용들이고, 대표적으로 보면 부동산 거래 후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이건 시세 파악을 좀 더 정부가 명확하게 하겠다, 빠르게 하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줄일 거면 화끈하게 줄이지 30일은 또 뭔지 모르겠네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구매 시에는 자금 조달 방법을 신고하라고 했어요. 2월 21일부터는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뿐만이 아니라 비규제 지역도 6억 이상부터는 그냥 다 신고하래요. 자금 조달 방법을 신고하라고 하면 집을 사는데 한 달에 20만 원짜리 적금 이거 5년치, 그다음에 10만 원짜리 적금 이거 7년치, 뭐 50만 원짜리 제형 목돈 저축 이거 3년치, 뭐 이렇게 해서 여기 2천만 원, 이거 1,000만 원, 이거 500만 원, 이렇게 두꺼운 소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건지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자금 조달 방법이라는 건 내가 계좌 이체로 얼마, 뭐 보증금으로 얼마, 대출로 얼마, 증여로 얼마, 어디서 왔는지 마지막에 넘겨온 단계에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통해서 밝히는 건데, 이상한 경우에는 우리가 조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거래 하실 분들은 실거래를 하시면 되겠는데, 이게 이상한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정치인이 예전에 주택을 사는데 더풀백 같은 데다가 현금 뭉치를 갖고 와갖고 부동산에서 이걸 세고 있었다,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금 조달 방법의 계좌 이체면, 계좌 이체는 이 계좌에서 이렇게 왔을 거고 누군가는 입금을 했을 거고 어디서 왔을 거니까, 요즘은 뭐 이렇게 계좌를 몇 번 타고 넘어가면 얼마든지 그 돈이 어떻게 형성된 돈인지 추적이 가능해요. 그런데 제가 통칭을 할게요. 마늘밭에 묻혀있던 돈, 누구의 금고안에 들어있던 돈, 이런 현금은 추적할 방법이 없죠. 이런 블랙머니가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거를 막겠다라는 액션으로 보여요. 6억 이상 집이면 거의 서울 시내에 있는 거의 모든 집에는 적용하겠다. 적법한 담보대출, 계좌 이체를 통해서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을 위축시키겠다는 건 있고요. 아예 뭐 고가주택을 거래할 때는 한 15장 된다고 해요. 15장짜리 페이퍼워크 꽤 일인데 집 살려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집값이 막 잡혀.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정부 정책에 막 응원하겠어요. 야, 정부가 저렇게 집 살 때 귀찮게 하고 이런 거 내라 저런 거 내라 하니까 집값이 잡혔어. 더 이상 우리 집값에 신경 쓸 필요가 없구나. 그런데 잡혔나요?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서울 시내 주요 지역에 전월세 값이 쭉쭉쭉쭉 상승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거주하는 거주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한 번 더 해석을 하자면, 그 동네 살고 싶은 사람들이 여전히 굉장히 많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수요가 넘쳐나서. 이 사람들 투기꾼이에요? 부동산 투자자들이에요? 전월세 살고 싶다는데? 아니에요. 그냥 그 동네에 주택이 부족한 거다.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걸 거래를 불편하게 해가지고 막겠다. 지금 이상하죠. 병에 대한 원인을 이상한 대로 짚으니까 처방이 이상하게 나가는 거예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냐면,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를 해주거나, 갭 투자들이 갭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거나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전세나 월세값이 쭉쭉 상승을 해서 전세값이 쭉 올라가지고 매매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갭이 이렇게 극도로 줄어버리면 또 갭 투자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또 상승하겠죠. 집값을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때려 넣으면 돼요. 아니 그러면 잘 나가는 서울에만 자꾸 뭔가를 만들어주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으신데, 그거의 해결 방안은 좀 따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불난 것부터 꺼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떤 집을 공급해야 되냐면, 새 집을 공급해야 돼요. 집을 공급해야 된다 그러면 꼭 무슨 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었다는 등, 그 100%를 넘은 주택에 40년 전에 지은 주택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들어가 살고 싶으세요? 좋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내를 새로 단장해서 사시지만, 그 지역의 실제 주민들을 조사해 보면 굉장히 고연령대 분들이세요. 20대, 30대, 40대가 그 동네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새 집으로 집을 좀 줄여서 많이 만들어줘도 돼요. 인구는 줄지라도 지금 가구들이 다 세분화돼서
가구 수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더 많이 필요해졌어요. 인구 대비 집은 더 많이 필요해졌는데 집을 자꾸 못 짓게 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정부가 막 이렇게 하면 폭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폭락을 못 해요. 경제가 폭망을 해야 집값이 폭망을 하는 거지. 그러면 뭐다? 그냥 희망 고문을 하는 거다. 지나고 나면 제가 말씀드린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마음의 위안을 주는 기사와 마음의 위안을 주는 정책을 하는 거예요. 언발에 오줌 누기 같은 거예요. 실제로 도움이 안 돼요. 언발에 오줌 누면 어떻게 됩니까? 좀 이따 그 오줌 얼어요. 오줌 얼면 어떻게 돼요? 동상 걸리죠. 부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2월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드렸고, 그 다음에 전월세 가격이 지금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한번 짚어봤어요. 안타깝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